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합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5가지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바로 쌍용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쌍용차의 첫 번째 전기차인 바로 이름이 코란도 이모션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환경부 산하의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요, 쌍용자동차는 지난 15일 전기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에 대한 변경 보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변경 보고는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완료한 차량의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7월 16일 날 이 전기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인증을 완료했을 때랑 이번에 변경 보고를 했을 때 이름이 다른데요. 바로 당시에는 이제 7월 16일 날, 지난해 7월 16일 날 때는 E100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는데요. 이 100이 사실 쌍용차의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명입니다. 근데 이 변경 보고 때는요, 코란도 이 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코란도 이 모션은 여러 후보 중 하나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조사 등을 진행한 후 전기차의 이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미 개발되고 있는 만큼 코란도 이 모션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작업은 완료했으나 1회 완충 시 공식 주행거리를 아직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E100은요, LG화학의 61.5kWh의 파우치형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고요. 그래서 NE3 기준으로 261마리, 1마일 약 420km 정도라고 알려진대요. 근데 이제 이 NECD보다 엄격한 LWLTP와 국내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는 이보다 300에서 350km에 그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아 코나 일렉트릭의 NEDC 기준 주행거리는 557km였으나 LWLTP 기준 주행거리는 최대 484, 또 국내에서는 또 406km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은요, 이 준중형 SV로 이제 코란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준중형급 무게인 만큼 무게, 가격 등을 고려해 아무래도 61.5kWh의 배터리보다 높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기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용량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게 중심 최적화를 위해 쌍용차 최초의 알루미늄 후드를 적용하고 밀폐형 라디에이터 그릴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대 공차 중량이 1845kg인데 코란도보다도 205kg 더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코나랑 좀 비교를 하면 사실 215kg 무거운 거를 감안을 하면 조금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는 셈이죠. 그래서 그리고 가격도 4천만원대에서 5천만원 초반 사이로 책정될 경우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가격 책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요.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현대차가 넥소 전기차 기술 기반의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으로 전력을 생산해 수산업에 확대해 나선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한국동서발전, 덕양과 함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 준공식을 열고 향후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4월에 수소연료 전지 발전 사업 양해 각서를 체결을 하고 울산 화력발전소 내 1메가와트급 수소연료 발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을 협의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500kW 전력을 생산 가능한 컨테이너 모듈 2대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제 넥소 수소전기차의 차량용 연료전지 모듈을 발전용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비가 이제 연간 약 8,000W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월 사용량 300kWh 기준 약 2,200세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또 현대차, 한국동서발전, 덕양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국내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부품 국산화율을 대폭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연료 전지 시스템이 시장이 향후 확대될 만큼 발전용 연료전지 가격과 더불어 수차 가격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최근에 타이어 센서 모듈 및 무선통신기 등의 KC 인증과 국내 통신 인증을 획득하고 타이어 정보관리 시스템 특허 출원하는 등 스마트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호타이어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상용화를 위해 전자 통신 전문 업체 삼진 루트링크와의 협업을 통해 센서 모듈 및 무선 통신기 등을 개발 및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이 타이어가 스마트 타이어 하반기 출시 앞두고 모 버스 업체와 최종 운영 테스트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금호타이어가 이게 사실은 지난해 7월에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인 MD와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 관계사인 오토모스를 통해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 도로에서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장착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11월에 국가 통합 인증마크인 KC 인증과 통신사 전파 인증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특허도 현재 출원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각 타이어 내부에 장착된 센서 모듈과 운전석에 설치된 전용 무선 통신기를 통해 주행 중 공기압, 온도, 주행 시간, 가속도 등 타이어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및 주의 알림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차 자동차가 상용화하게 되면요, 안전주행을 위한 타이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타이어 헬스 정보 및 노면 상태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및 관련 정보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르노 삼성차 이야기입니다. 르노 삼성차가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임원의 40%를 줄이고 남은 임원에 대한 20% 임금 삭감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서바이벌 플랜을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사실 르노그룹이 최근 발표한 르노로션이 경영 전략에서는 한국, 라틴 아메리카, 인도와 함께 현재보다 수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지역으로 주목을 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내수와 수출 합계한 전체 판매 대수와 그 다음에 생산 물량이 모두 2004년 이후 최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르노 삼성은 이를 위해 내수 시장에서 수익성을 더욱 강화하고 XM3 수출 차종의 원가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뤄내며 부산 공장의 생산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임원의 40% 줄이고 남은 임원에 대한 20% 삭감과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퇴직은 2019년 3월 1일 입사자를 제외한 모든 정규직 임직원이 대상이라 하고요. 희망퇴직 프로그램 신청은 현재 받고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000만원 규모의 자녀 장학금, 학자금 상당의 그 다음에 신종단체 상해보험, 차할인 혜택, 그 다음에 장기 근속 휴가비 지원,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희망퇴직자를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하고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2021년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1,900만원,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만 6천 대를 보급할 예정이라 하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작년 대비 12만 1,000대, 수소차는 1만 5천 대라고 합니다. 네, 승용차 중에서는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가 800만원까지 가장 많이 받고요.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치면 최대 1,90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나온 간단하게 소개해 서울은 400, 인천은 420, 경기가 400에서 600만원, 부산에 500만원들이라고 하고요. 경북 지역이 이제 600만원대로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소차인 넥소는 국고 보조금 2,250만원이고요.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전기차도 효율과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었고,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전액 지원하는 반면 6천에서 9천만원 50%, 9천만원 이상은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못 받는데요. 근데 이게 부가세 포함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버스는 1,000대, 전기화물이 25,000대,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도 31,050기, 충전소는 54기를 구축할 계획이라 하고요. 그래서 적자 운영 충전소에 대해서는 수요연료 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을 한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제스토리, 팟빵, 파티, 유튜브 전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위치와 이웃 추가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디스토인 구독, 팟빵카페트에서 공유와 마지막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소식을 꼭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